안녕하세요. NI지면 해설 강의를 맡은 어린이 조선일보 박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5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북극항로에 대한 여러분은 아직 북극항로가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래에 새롭게 생겨날 항로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항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같이 기사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지구 꼭대기, 얼음 바다 위를 지나는 특별한 뱃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항로인데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앞으로 새롭게 생겨날 바닷길이에요.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우리나라 배들도 이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 항로가 바로 북항로인데요.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바다를 걸쳐서 북극을 통해 유럽으로 가려는 항로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단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인도양 항로에 비해 항해 시간을 무려 40%나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짧은 바닷길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유럽 최대 무역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인도양 항로는 약 21,000km에 달하는 거리예요. 배로 가면 24일의 시간이 걸리고요. 하지만 북극항로의 거리는 12,700km로 14일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물건 운송 기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다시 지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가기 위해선 지금까지는 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인도양 항로를 거쳐야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중국의 남중국해를 거쳐서 그리고 인도양을 지나 여기가 있는 수에즈 운하까지 지나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중해를 또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서 로테르담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매우 거리가 긴데요.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21,000km, 약 24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길을 사용하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즉 10일 만에 10일을 단축하면서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좋다고 그래요. 물건 운송 기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건 운송 기간이 줄어들음에 따라 운송 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대형 컨테이너선 기준 1년간 항해한 하나의 배당 최대 약 70억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아주 북극항로는 기대되는 뱃길인 거죠. 여기에 더해 북극에는 풍부한 지화 자원도 가득한데요. 북극해에는 90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양으로 지구 전체 석유의 약 13%에 해당하는 양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 47조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천연가스와 히토류, 구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광물 자원 또한 풍부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일찌감치 북극항로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전문가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학소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한국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북극해 및 북극항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북극항로가 우리 새로운 뱃길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기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지식이 팡팡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지식의 팡팡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동북부의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인데요. 북대서양과 인도양을 잇는 항로라면 필수로 지나가는 운하인 동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를 구분하는 운하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쪽에 보면 여기에 미세한 뱃길이 하나 나와있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는 수에즈 운하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어휘력 쏙쏙 새 어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휘는 항로인데요. 항로란 배항자에
길 로자를 써서 선박이 지나다니는 바닷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문으로는 우리나라는 항로를 개척해야 한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휘도 살펴볼게요. 오늘 두 번째 어휘는 운송인데요. 옮길 운자에 보낼 송자를 써서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에 대한 예문으로는 배달원은 택배를 운송하고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적절한 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절감입니다. 마디 절자에 덜 감자를 써서 아끼어 줄인다는 뜻인데요. 이에 대한 예문으로는 영희 생활비를 절감하고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3번까지 모두 적절한 예문을 적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해력 쑥쑥 세 문제 기사를 읽고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북극 항로가 생긴 원인을 기사에서 찾아보는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기사의 바로 앞부분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앞으로 생겨날 바닷길이죠 라고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한 답으로 지구 온난화를 적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두 항로의 거리와 걸리는 시간을 표로 정리해보는 문제였는데요.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우선 표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사에서는 두 개의 항로가 나왔었죠. 바로 북극 항로와 그리고 수에즈 운하 항로, 즉 인도양 항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수에즈 운하 항로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북극 항로와 수에즈 운하 항로를 적어주고 그 다음 걸리는 거리, 시간을 표에도 세로축에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북극 항로의 거리와 시간은 얼마나 됐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북극 항로는 12,700km, 12,700km, 약 14일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스에즈 운하 항로는 21,000km, 24일이라고 21,000km 그리고 24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큰 무리 없이 정답을 맞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북극 항로는 거리 소요 시간이 무려 10일이나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북극에는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극에 진출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북극에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죠. 북극에는 900억 배럴에 있는 석유 자원이 있다고 기사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90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히토류, 구리 등 미래산업의 핵심 광물 자원 히토류, 구리 등 미래산업 핵심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극에 진출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건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얼음이 많이 녹아내렸다고 해도 북극에는 여전히 많은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있으면서 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얼음을 헤쳐나갈 수 있는 쇄빙선이 많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라운호라는 북극에서 운영하는 쇄빙선을 지금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NI 오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